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4회차 지난 2020년 6월 21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S 실무론 2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컨퍼런스와 성격이 유사하며 참가 인원도 매우 다양하지만 유럽에서 국제회의를 지칭할 경우, 자, 이게 키워드죠. 유럽에서 국제회의를 지칭할 경우,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의의 명칭은 뭐라 부릅니까? 저희가 알고 계시는 컨그레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실제 동남아, 이 아시아 지역, 이쪽에서 많이 하는 거 이제 컨퍼런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실제로 봤을 때 유럽 쪽에서는 이걸 거의 다 컨그레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훈련을 쌓는 소규모 회의, 훈련을 쌓아가는 소규모 회의, 뭐라 부를까요? 클리닉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대면 토의로 진행되는 비형식적 모임, 이걸 저희가 세미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청중 앞에서 벌이는 공개 토론회, 포럼에 비해 다소 형식을 갖추며 청중의 질의 기회가 적다, 질문 기회가 적다, 심포지엄. 자, 그러면 공개 토론회는 똑같은데 청중의 질문 기회가 많아요? 라는 건 뭘까요? 포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거 좀 기억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소비자에 대하여 정의한 학자 누굽니까? 자, 실무론에서 대표적으로 학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대한 문제 내용이죠. 소비자란 국민 일반을 소비생활이라고 하는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포착한 개념이다. 자, 이 보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국민 일반을 소비생활이라고, 이게 키워드죠. 국민 일반을 소비생활이라고, 자, 좀 문맥에 맞진 않습니다만 이걸 그냥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국민 일반을 소비생활이라고 라고 하게 되면 딱 누굴까요? 네, 가토이치로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소비생활이라고 하는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여기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길잖아요. 그래서 국민 일반을 그냥 소비생활이라고 라고까지만 잡아도 가토이치로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네, 폰 히펠.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 누굴까요? 다케우치 시오미. 거래 과정의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거 누굴까요? 네, 이마무라 세이와입니다. 이렇게 기억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소비자 기본법의 내용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교육과 학교 교육, 평생 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자, 소비자 교육과 학교 교육, 평생 교육을 연계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걸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그러면 볼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요? 너무 간단하죠. 소비자의 능력 향상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소비자 교육과 학교 교육, 평생 교육을 연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소비자 능력 향상입니다. 자, 법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딱 나와 있는 워딩을 가지고 정답과 연결할 수 있는 측면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저도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시행되는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3조 중 분쟁조정회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가요? 조금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뭔가를 분석을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시고 문제를 기억하시고 분쟁조정회의 구성 요건 기억하시고 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이게 맞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문제와 정답을 꼭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정보 중 개인의 서명 패턴, 온 오프라인의 행동 패턴, 행태 정보 등의 사례에 해당하는 거. 자, 뭐 서명 패턴, 행동 패턴, 행태 정보.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서명 패턴, 행동 패턴, 행태 정보. 자, 이걸 키워드로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특정 개인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마 교재에서 잘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서명 패턴, 행동 패턴, 행태 정보라는 게 나오면 특정 개인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라고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대비하기가 어려운 문제들. 자, 26번.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OECD 8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 자, 이건 저희가 알고 있으시죠. 수집 제한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목적의 명확화 특정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안전 조치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 이렇게 8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닌 거 뭘까요? 네, 집단 참여의 원칙입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바꾸려고 만들다 보니까 만든 거고요. 원래는 개인 참여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OECD 8원칙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기억은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매번 바꾸면 저렇게 워딩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개론과 전략론에서 나오는 암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은 잘못 워딩을 바꿨다가 중의적 의미가 됐다가는 굉장히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특정 워딩이 바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집중해서 보시더라도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 문제.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민감정보의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민감정보입니다. 민감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뭐랄까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 경력 자료, 유전자 검사로 얻은 자료, 이런 것들이 민감 정보입니다. 근데 항상 민감 정보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보면 항상 오답으로 쓰인다든가 아니면 또 반대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고유 식별 정보입니다. 4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전 세계에서 딱 그 사람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는 게 고유 식별 정보라고 불려집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민감 정보의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여권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문제. 다음 중 성인학습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1번 성인학습자는 알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맞습니다. 2번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는 목표지향적이다. 맞습니다. 3번 성인학습자는 선택적으로 학습 상황에 임합니다. 맞습니다. 4번 학습 수행을 위해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개인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럴 리가 있을까요? 성인학습자는 경험이 풍부하므로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일수록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시는 게 더 올바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교육훈련을 위한 강의 기법 중 토익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익법. 자, 토익법이라고 얘기가 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가 볼까요? 1번, 대규모 집단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2번, 적절한 강사 또는 지도자를 구하기 어렵다. 이거 맞습니다.
3번 다양하고 많은 양의 학습 내용을 다루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강의법에 비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켜 능동적 참여를 조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맞을까요? 네, 원래는 강의법에 비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켜 능동적 참여를 조장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건 장점입니다. 장점. 이해가시죠? 문제에서 지금 단점으로 올바른 걸 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잘 보세요. 4번 보기는 설명, 내용도 잘못됐고요. 어려움이 있다가 아니라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바꿔야 되고, 문제에서 제시한 단점도 아니고 장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문제 유형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뒤바꿔 놓은 보기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할 때 이런 파트에 대한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연습되고 준비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토의 과정에 있어 시간 분배가 어렵고 시간 소비량이 다른 수업에 비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네, 뭐에 맞느냐? 토의법의 단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토의법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를 판단해 보시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020년 6월 달에 봤던 정기시험 마지막 90번째 문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4P 분석과 관련해 4P는 아래 보기들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볼까요?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모은 뒤, 모은 뒤 이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가공하여 모은 뒤 분석하고 가공하여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발표 자료를 만듭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모은 뒤 분석하고 가공하여 이 세 가지 키워드 갖고 프리퍼레이션 준비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쭉 실무론 2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보셨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점 중에 한 가지는 소비자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둘 다 어렵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소비자 기본법에서 워낙 교재에서 볼 수 없는 조금 어려웠던 것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 많이 나오면 7개 정도, 6개에서 7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2개 정도는 저희가 미처 대비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좀 미리 아시고, 네, 너무 그것만 맞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알고 계신 것들을 조금 혼동스럽게 나온 것들을 차라리 정확하게 맞추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꼭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보신 영상이 나는 조금 이해라든가 준비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서점에 가시면 제가 출판한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표지가 조금 다를 겁니다. 문제풀이에 대한 또는 문제풀이 분석 자료에 대한 가장 월등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제 혼자만이라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중에 있는 어떠한 문제집보다 가장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저는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적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서가 좀 불편하시면 네이버에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카페가 나옵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메인 화면이고요. 이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물론 좀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요 점은 좀 양해 바랍니다. 앞에 보신 서적 출판 때문에 좀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가입하시게 되면 6년치의 기출문제나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리고 시험에 다중 출제가 되는 문제들만 따로 뽑아놓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핵심 문제, 또는 단원별로 문제를 다 분류시켜 놔서 출제 경향이라든가
또는 뭐 연도별로 나누는 문제들도 있고 충분히 뭐 시험을 준비하는데 뭐 거의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합격 솔루션들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신 영상이 시험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 영상은 지난번 2020년 7월 달에 진행됐던 정기시험 5회차 기출문제 분석 동영상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